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의 첫 아울렛형 대형 매장인 LF스퀘어 광양점의 개장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상생구조가 만들어질지 기업과 지역의 협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기를 지나며 공정의 탄력을 받고 있는 LF스퀘어 광양점. 개점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 여부와 대책으로 모아집니다. LF 측과 소지역별 상인회가 광양시와 지난주부터 머리를 맞대 진행되는 간담회장에 다양한 질문과 제안이 쏟아져 나오는 배경입니다. 과연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며 지역 내 이미 입점한 매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광양 지역 상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여부와 폐점 시 피해 보전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인근 상권의 활성화와 관련한 문의와 대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또 방문 인원들이 우리 시를 찾아서 LF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 전체를 와서 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LF 측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브랜드 입점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브랜드가 중복될 경우 지역 업주들을 적극 배려할 것이라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고심거리 중 하나는 1000명에 육박하는 인력 수급. 업계의 관행과 지역 우대 원칙을 적절히 조율해 11월 중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채용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일단 알리기를 통해서 많은 저희 지역민들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고요.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면 소규모 매장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뒤엎는 의미 있는 상생의 모델이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계와 교육계, 노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출범합니다. 순천시는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양경제청과 순천고용센터, 소상공인의 관계자 등 20명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순 공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실무협의체는 2달에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지역경제와 관련된 각종 현안을 논의한 뒤 이에 대한 대책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수 돌산청사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을 담당할 국제교육원이 들어서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돌산청사 직원들을 수용할 통합청사 장소를 놓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청사에 국제교육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국제교육원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 가정의 언어 교육을 담당합니다. 국제교육원으로는 경기도 성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여수시가 3청사로 쓰고 있는 돌산청사를 제공하고 전남교육청과 교육부가 150억 원을 들여 청사 리모델링과 기숙사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외국어 교육기관과 체험센터가 한자리에 집결함으로써 전국적인 국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2번째 시설이기 때문에 충청 이남까지 수요를 예상한다면 연간 18만 명 정도 교육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여수시에 미치는 관광이나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국제교육원 유치에 따라 현 돌산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190여 명의 직원이 어디로 이전하느냐입니다. 여수시는 이 청사 테니스장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이곳으로 직원들을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 여천 지역 주민이나 일부 의회 의원들이 3여 통합 당시 약속 사항이라며 현 1청사로 통합해 이전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까지 돌산청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의원 사이의 합의부터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겹쳐 여러 가지 문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한번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다시 재청취하고 무엇이 지역 발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택해서 우리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는 2018년 원활한 국제교육원 입주에 돌산청사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제17회 영호남 연극제가 순천 문화건강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연극제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를 시작으로 경남 진주시와 전북 전주시를 순회하고 이번에는 순천에서 열리는 릴레이 형식으로 공식 초청작과 인형극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연극으로 구성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어제부터 9월 4일까지 매일 저녁 7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절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고흥 출신의 명창 동초 김현수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전국 판소리 대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이틀 동안 고흥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모두 6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일반부와 고등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교육부 장관상이 주어집니다. 한편 고흥구는 이번 판소리 대회에서 국악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해 동초 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신안군의 교량들 가운데 유독 앞에대교만 이륜차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을 이유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신안군 앞에도와 목포시 사이에 만들어진 앞에대교. 주민들에겐 반쪽짜리 다리입니다. 목포 방면의 자동차 전용 도로가 그동안 유일한 접속도로여서 오토바이와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없는 주민들은 1시간 간격에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오토바이 타신 분들이 꼭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이 말도 없이 많습니다. 앞에대교에 새로운 접속도로가 연결된 건 지난 4월. 목포 대양산단 진입도로가 개통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앞에도와 목포시를 오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대체 도로가 생긴 만큼 이륜차 통행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전향적이지만 바람 등 기상 악화 때 이륜차의 안전이 취약하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을 토대로 경찰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대교의 특성 그리고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교로 이륜차가 통행했을 때는 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저희 경찰의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대로 통행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군 8개의 연륙 연도교 가운데 이륜차 통행이 제한된 곳은 앞에대교 한 곳뿐. 주민들은 바닷바람 부는 건 모든 교량이 마찬가지인데 유독 앞에대교만 이륜차가 통제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가위 대명절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독한 폭염과 가뭄에도 불구하고 튼실하게 연근 과실을 수확해 명절 대목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포장지 하나하나에 감춰진 열매는 올해 여름 폭염과 가뭄을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어느새 성큼 찾아온 가을 날씨에 나주배의 맛과 당도는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2, 3일 전부터 날씨가 저녁이면 새벽이면 쌀쌀하고 그때 배가 성장을 좀 했을 거예요.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마저 비껴나가서 낙과 피해도 없다 보니 올해 나주배는 공급 과잉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산지 가격 기준으로 15kg들이 배 한 상자 값이 3, 4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포장 주문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찰보리쌀과 흑미 등을 골고루 담은 잡곡 선물 세트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단체 주문 1순위 품목이라서 농협 직원들이 지난주부터 포장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부정 청탁 금품 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판매량은 그동안의 최고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가 상품이 좀 작곡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한 2만 5천에서 3만 세트 정도요. 올해는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명절 선물 풍속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추석부터는 실속 있고 가격 부담이 적은 순토부리 농산물이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손가락 내리는 데다가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소형 태풍급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밤사이가 바람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을 보시면 서울, 경기와 영서지방 20에서 60,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으로도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져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이 19도, 대전 23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밤 남해안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